안녕하세요. MC 땜빵입니다. 오늘은 영종도의 미래 교통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도 얘기하니까 주변 분들이 영종도가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저는 진짜 영종도를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영종도에 사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영종도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굉장히 큰 섬이고 강화군 밑에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6번째 크다. 인구도 12만이나 된다.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큰 도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못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 인천국제공항 가는데 도시가 잘 안 보이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잘 안 보이고 그 하늘도시나 이런 큰 도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는 큰 도시, 그 신도시죠. 하늘도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2030년, 2035년 영종도의 교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예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상이지 계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도에는요, 인천대교, 요 밑에 인천대교죠. 그리고 영종대교, 그리고 영종대교랑 같이 있는 공항철도 요 세 개의 주 교통 통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종도 주민을 위한 게 아니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만든 교통 인프라입니다. 여기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통행료가 비싸기로 유명했어요. 그 영종대교는 6,600원, 인천대교는 5,500원이었는데 이게 통행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싼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같이 대전에 살거나 타 지역에 살면 인천국제공항을 1년에 몇 번 이용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통행료를 가끔 가다 내는 거니까 뭐 충분히 낼 만한 거죠. 그런데 이게 비싸다고 해서 좀 깎아준다는 거예요. 인천을 갈 때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는 6,600원이었는데 이제 3,200원으로 내려갔고요. 작년 10월 달부터.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비용도 내년도부터 5,500원에서 2,000원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할인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내려가느냐? 이 영종도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2만 명 인구가 살고 있는 섬, 전국에서 네 번째일 거예요. 제주가 1위, 그 다음에 거제가 2위, 3위는 부산의 영도구입니다. 4위가 인천의 영종도인데요. 곧바로 영종도가 3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산의 영도구가 12만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영종도는 12만이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14만, 15만 해서 20만, 30만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 영종도가 이렇게 인구가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26년도에 되면 영종도가 영종구로 분구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판이 또 바뀝니다. 이게 영종도의 미래를 가늠할 교통의 혁신, 일어날 수 있는 분수령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영종도를 오가는 주요 교통 시스템들은 전부 다 영종도 주민하고는 상관없는 거였어요. 근데 점점점 변화가 생깁니다. 영종역이 생겼고요. 운서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3연육교가 놓여집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러니까 영종역, 운서역, 그다음에 제3연육교는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건 시발점이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길 건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는요, 세 개의 국제도시가 있어요.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입니다. 그런데 영종도에는 없는데 청라, 송도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교통 관련해서 아시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 트램 아니고요. 자율주행차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도시철도예요. 도시철도.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7호선이 청라로 연장된다. 이 얘기는 뭐 다 아시죠? 이 청라 국제도시에는 인구가 10만 정도가 돼요. 거기에 서울 7호선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공항철도에 청라국제도시역 여기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역사가 몇 개가 더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 근데 여기 2개는 청라국제도시는 아니니까 청라국제도시에 여기 5개가 생깁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더 많죠. 거기 지하철도 있고 앞으로 개발될 역사들도 더 있습니다. GTX B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종도에는요, 물론 여기 2개가 있어요. 영종역과 운서역 있죠. 근데 이건 도시철도가 아닙니다. 이건 공항철도예요. 그래서 요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뭐 할인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공항철도를 인천공항공사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하고 인천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2 공항철도를 연결한다는 거죠. 서울을 거쳐서 전국으로 갔더니 너무 느리니까 공항철도를 이쪽 하늘도시역으로 통과를 시켜서 인천역까지만 연결을 하면 그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에서 출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강릉으로도 보내고 부산으로도 보내고 뭐 대전, 여수, 목포,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로 KTX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나오면 아마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GTX D나 E보다 훨씬 낫다고 해요. 근데 정부에서는 또 GTX E하고 D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 하늘도시역까지 와서 여기에서 뭐 청라 쪽으로 연결해서 뭐 가장으로 이렇게 대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생깁니다. 그런데 GTX를 빼고 얘기를 해도 돼요. GTX를 빼고 이 인천공항발 KTX, 그러니까 이 제2 공항철도를 만들 때 인천역과 이렇게 만들면서 하늘도시역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거기에도. 근데 하늘도시역이 KTX가 안 선답니다. KTX는 안 서고요. 대신 뭐가 쓰냐? 수인분당선을 끌어와서 수인분당선 내지는 그 경강선을 끌어와서 여기를 도시철도역으로 하늘도시역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제2공항철도를 만들 때 BC 값을 높이기 위해서 영종도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 여기에다가 역사를 하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도시철도를 할 수 있는. 뭐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된 얘기고요. 그 9호선은 직결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동역하고 그 운서역을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9호선은 도시철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에 영종도에서는요, 영종구로 분구되기 위해서 선거를 치릅니다. 인천시장을 뽑고요. 그 다음에 영종구청장을 뽑고 인천시의회에서 활동할 시의원 2명을 영종구에서 뽑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종구의원 7명을 뽑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죠? 이 사람들은 영종구를 위한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공약을 내놓을까요? 그 공약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항 철도를 만든다, GTX를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돼야 되겠죠. 그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 우리가 2030년도에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천공항공사가 이 공항철도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도시철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정치권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철도로 바꾸게 되면 일단 비용도 굉장히 낮게 되고요. 지금 역을 하나 만들기로 했잖아요. 역을 어디로 만들기로 했냐? 여기 한상트림 아일랜드에 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역을 만들기는 할 거고, 요거 말고 도시철도역은 아까 청라에서 보셨잖아요.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좀 많이 떨어져 봐야 1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700m, 800m 사이로 이렇게 역사를 만들거든요. 근데 영종역하고 운서역하고 약 한 3.5km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별도로 분구를 한다면 정치인들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런 공약을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를 더 짓겠습니다. 얼마나 더 짓냐? 영종역 이렇게 있는데 영종역 보실래요? 여기 미다시티 여기 암울하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와 살잖아요. 여기 들어와 살기 싫잖아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까요? 근데 여기에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으니 여기에 역사를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생기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 여기 되게 좋겠네 그러고 여기가 다 분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 발전을 하는 거죠. 이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혀 어색하거나 무리한 주장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도시철도라면 영종역에서 여기까지 1.54km예요. 그러면 아까 청라지구에서 볼 때는 여기 2개 생겨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역사를 하나 만들어요. 자,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신규 역사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미단시티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영종역은 있으니까 지나갈게요. 그리고 이쯤에도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쯤에? 여기도 뭐 한 2km 떨어져 있는데요? 요즘에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운서역에도 하나, 운서역은 있구나. 그리고 운서역 밑으로 가면 1km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자가용이 모여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거 다 주차장에 자가용들 세우는 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교통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게끔 여기에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전혀 무리한 공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3유보지 있잖아요. 제3유보지에 또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만들어도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철로를 까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철로를 까는 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역사를 만드는 건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비싼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모든 역사를 한 번에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만들 수 있는데, 자, 역사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5개 정도로 더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2030년도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두 개는. 근데 2035년을 놓고 영종도의 미래 교통을 본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GTX-D를 개통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제2공항철도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무슨 가능성이 생기냐? 아까 이 수인분당선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수인분당선이 인천역을 타고 쭉 들어오게 되면 이건 도시철도란 말이에요. 도시철도인데 왜 역을 여기다 하나만 만듭니까? 여러 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천시에 만약에 구청장으로 나간다, 아니면 시의원으로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넘어와서 구읍배터에 역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도시역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늘도시 제2역을 하나 더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어디쯤인가 또 역을 하나 또 만들고, 공공청사 나오는 용지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좀 가서 병원 부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병원 부지거든요. 나중에 대학병원이든 또 종합병원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제3 유보지 여기에도 하나든 두 개든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도시철도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 8개를 다 만들어 달라고 해서 8개를 다 만들어 주진 않겠죠. 그렇지만 필요한 데는 2개, 3개, 혹은 5개도 만들 수는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영종도에 사람이 늘면 분명히 선거에서 2026년도 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2030년도에는 이게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2035년도에는 이 중에 몇 개가 가시화 되겠죠. 지금 영종 하늘도시에 하나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막 떠들썩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종에 여기 자그마치 5개 내지는 10개가 2030년, 2035년도에 생긴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큰 호재겠습니까? 영종제도시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026년도에는 분명히 선거가 있거든요. 구청장도 뽑아야 되고요. 시의원도 뽑아야 되고 구의원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시장도 뽑아야 돼요. 2026년 인천시장을 뽑지만 인천시장이 경제자유청장을 임명을 하겠죠. 그러면 국제도시 중에 인천만 도시철도가 없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종은요, 진짜 좋은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종의 미래 교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영종의 교통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이었다. 앞으로는 영종도에 살고 있는 영종 구민을 위한 교통으로 발전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인천에 있는 공항철도는 도시철도화로 될 거고, 거기에 역사가 5개 혹은 10개가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의 다른 교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데 노란선 노선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부상 열차인데요. 자기부상 열차도 영종의 교통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못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요 기사가 있죠. 혈세 먹는 하마,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기부상 열차는 그 마찰이 게 살짝 띄운 거잖아요. 자력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속으로 가는 차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를 상용화시킨 나라가 일본, 한국, 중국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일본은 도시간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일본은 굉장히 길고요. 중국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도시와 도시 간을
시속 500km로 주파하는 자기부상 열차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한국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에다 집어넣기로 했대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게 패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부상 열차가 전류를 흘려가지고 자력으로 이렇게 띄우는 거잖아요. 멀리 가는 고속철에는 맞는데 가까이 가다 서다 하는 거에는 안 맞다는 거죠. 대전하고 인천이 경합을 붙었다가 인천이 낙점이 돼가지고 인천에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에서 이걸 운영하느라고 굉장히 적자가 많이 봤다고 그래요. 이게 원래는 지도에서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확장돼가지고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제2터미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 확장 계획도 못 잡고 이것도 더 언제까지 운영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영종 트램이 있습니다. 그 영종도 내에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걸 만든 건데 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공항 신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운서역을 지나서 운남지구를 지나서 시사이드 파크를 쭉 따라서 가다가 하늘도시역으로 해서 중산동 끝에서 끝나는 건데요. 이 트램도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천시에서 하는 트램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질 못하고 있고 이것도 예타가 통과돼야 됐잖아요. 주민들은 또 영종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하늘시까지 가는 이 지선을 운영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하기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트램하고 좀 비슷한 노선이죠. 이건 자기 부상 열차도 아니고 색깔은 자기 부상 열차랑 비슷하고 노선은 트램이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 노선이에요. 영종도에는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노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지정을 했고요. 올해 이제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면 인천에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요. 영종도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기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도시고 도로가 굉장히 활달하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사가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교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자율주행차를 가장 잘하고 있고 지금 상용화 수준으로 가서 택시까지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노선 중심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2030년께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 말에 따르면 영종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시민 그런 교통 시스템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종도의 미래 교통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MC 땜빵이었습니다.